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정치 시스템의 가장 이상한 얼굴, 푸틴을 왜 싫어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푸틴을 싫어합니다. 근데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전쟁은 많았습니다. 그 강대국이 약소국 일방적으로 침략한 전쟁은 역사상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침략한 강대국의 모든 그 지도자와 그 강대국을 다 싫어합니까? 영국이 식민지 국가를 마구 헤집어 놨었던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영국을 싫어하진 않죠? 왜 프랑스는 안 싫어합니까? 미국은요? 네,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거는 미국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라크를 원시 시대로 돌려놨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조지 부시와 네오콘을 싫어하지 않죠? 왜 그때는 물론 미국이 무서웠으니까 침묵할 수도 있었다고 치고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푸틴이 미우니까 그러면 조지 부시와 네오콘은 왜 밉다고 안 하고 증오한다고 얘기를 안 하죠? 예, 여기서 가장 현대 정치 시스템의 가장 이상한 얼굴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싫어하는 거는 맞는데 싫어하는 근거를 따져보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싫어할 거면 다 싫어해야 되고 좋아할 거면 다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왜 수교를 했을 때는 반대하지 않았나요? 공산주의 국가하고 아예 수교 단절을 하죠. 왜 그때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했을 때는 왜 드러누워서 결사반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싫어하는 거죠? 싫어한다면은 그럼 지금 중국과 수교를 단절하고 외교관계 끊자고 왜 주장을 안 하죠? 그 싫다 좋다의 이면에 어떤 판단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예, 그 다음에 푸틴을 싫어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다는 거. 지금 현대 정치 시스템의 가장 이상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왜 이건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떠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런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냐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처음에 그 계엄이 떨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보수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슬슬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론에 돌아서는 근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한 것일까요? 잘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은 보수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적인 사람들의 선악과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은 일절 없고 거기에는 일종의 군중 심리 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밉다, 그냥 싫다, 그냥 좋다 외에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악 판단의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반드시 선악과 싫고 좋고의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정치라는 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이거는 우리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야. 이거는 좋은 것이야. 라는 판단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정치에 오면은 이 선악 판단 개념이 흐릿해지고 일반 시민들이 선악을 판단을 못하도록 점점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정치 세력이 이게 좋은 거야라고 그러면은 저었다가
싫은 거야 그러면 싫었다가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해도 사람들은 확확확확 판단을 바꾸면서 내가 과거에 A라고 했다가 지금은 A가 아니라고 한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선동 정치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공산주의 당에서 얘기하는 선전 정치와 현대 정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선전 정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어떤 당의 지령에 의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를 내면화시키는 거나 현대 우리가 지금 선악 판단을 그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푸틴이 싫다고 하면 그건 분명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싫었다면 우리는 모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전쟁에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비난을 받을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나중에 이라크를 침공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예전에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푸틴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한국이 쓸데없이 베트남에 가서 그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나는 어떤 평화주의가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논리를 따져보면 왜 한국 사람이 푸틴을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치 시스템에서는 시민들이 깨어서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프로파간다가 더 잘 먹히는 시스템을 원하고 그리고 군중들은 어떤 어떤 당의 명령에 의해서 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거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내면화하는 게 아예 그 습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A라는 당에 속한 사람이거나 B당에 속했기 때문에 A라는 당이 10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은 A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명제를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당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당을 지지하니까 그 당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확확 바꿔도 우리는 당을 지지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게 현대 정치 시스템의 가장 이상한 얼굴이죠. 일종의 군중 정치라고 군중을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은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선악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그리고 그런 정치가들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잘 먹히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고대에서 얘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신의 행위는 결국 내가 죄인이 돼서 신을 더 그 영광을 드러내니까 나는 선을 행한 거라고 우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기면 다 되는 거다. 예, 예. 지금 그 현대 정치 시스템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뭐 지금 이제 계엄령 같은 것도 보시면 계엄하는 게 선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 동조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어, 계엄이 아니라 이거는 계몽이었다. 라고 우기니까 사람들이 믿어줘요. 네. 이렇다는 얘기죠. 그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죠. 가장 저 보면 현대 정치 시스템에서 가장 사악한 모습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의 본질인 선악 판단에 대한 어떤 판단력 자체를 제거하고 거기에 선전선동의 습관화가 되도록 인간을 개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가장 사악한 그 현대 정치 시스템의 모습이 사실 지금 한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냐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되면 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테러를 한다거나 대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창문을 깨부수고 막 법관을 찾아다닌다거나 이거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는 여기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예.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현대 정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이 선동 선전과 전체주의 체계로 돌아가는 공산주의 시스템과 과연 더 나은가? 라는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종과 프로파간다 시스템에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 자체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다. 뭐 그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고대에서부터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 네. 그런 점을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었습니다.